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교사 한번 봐보겠습니다. 교 386페이지 하면 돼요. 자, 오늘의 이번 달의 마지막 시간인데 책거리 해야 되는데 책거리 해야 돼. 자, 교서 386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386페이지에 보면 이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처분을 만다, 제한한다. 이게 무슨 등기다?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먼저 알기 위해서는 갈로 열고 2번을 보세요. 갈로 2번을 보니까 종류 이래 나오죠. 동그라미 1, 2, 3, 4만 묶어보세요. 1, 2, 3, 4만.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압류. 2번은 뭐다? 감류. 3번에 가처분. 4번에 경매. 그래서 우리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를 뭐라고 그런다? 처분의 제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출제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번에 가처분이 시험에 나와요. 다른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럼 거기에 4번에 가면 경매가 나오거든. 이 경매는 우리 공시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민사특별법에 적용을 받거든. 그러니까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딱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387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이래 나오거든.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봤어. 그럼 경매가 들어봤다면 낙찰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일종의 낙찰을 받았다면 그것도 일종의 소유권 뭐다? 이전입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은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다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말소를 시키는데 안 시키는 게 있거든. 그거는 여기 여러분들 이제 박스를 한번 봐볼까요? 박스에 오른쪽에 보니까 말소 등기 대상이 아닌 경우 이래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예고 등기.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예고 등기. 요래 나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왜 제가 시험에 나오기가 어렵다 할 때 예고 등기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잠깐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고 등기라는 게 뭐라는 게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예고 등기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옛날에는 재판이 들어왔다면 재판이 들어왔다는 걸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2번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2번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2번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2번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만 표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고 등기는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자 봅시다. 요래 됐어요.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요래 됐거든.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해요. 매매라면은 갑은 매도인 의무자, 을은 매수인 무슨 자? 권리자.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다면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럼 을이 예를 들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송이 제기된 법원을 무슨 법원이다? 수소법원. 그러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자 보세요. 을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걸 때 을은 소송 기간 중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소송을 걸어야지. 요게 뭡니까? 가처분.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을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죠. 그러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재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면은 이 부동산을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에다가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 알려줘요. 그게 무슨 등기다? 예고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너무너무 쉽잖아요. 재판이 들어온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에다가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등기부에 표시를 합니다. 자 시작. 예고 등기. 두 번째
어른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신청했다 냈다 했지. 했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또 요 가처분 있죠. 가처분을 등기소에 또 촉탁을 한다는다 하지. 그러면 이제 3번에 뭐가 들어왔다? 가처분.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옛날에는 재판이 들어오면 그러면 소송이 들어봤던 걸 2번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법원에서 표시를 했고 요거는 을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 한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몇 번 들어봤다? 2번. 2번 들어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등기 규정은 이제는 법에는 없어졌어요.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 소송 들어왔다는 걸 표시해 두는 게 무슨 등기다? 예고등기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소송은 6개월 만에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10년 만에 끝날 수도 뭐다? 있지. 20년이 걸릴 수도 뭐다? 있다.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10년 전에 들어봤던 소송 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 그런 거는 등기부에 예고등기 표시가 되어 있을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매가 들어와도 그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재판 중에 있다는 게 알리니까 예고등기니까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말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렇게만 해두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3번에 가압류등기 일어났거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는 이제 출제인이 시험에 내기는 곤란한데 제가 하나만 해봅시다. 자, 요리라 보세요. 이리 보세요.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경매가 있거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합니다. 경매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압류도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압류는 그냥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럼 시험은 제가 자꾸만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는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가처분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왜 가압류를 설명하느냐면은 가처분을 하면서 가압류 거리를 한 개를 딱 끼워 였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답이다, 답 아니다? 답이지. 지금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와 거리가 멀어야 돼요? 안 멀어야 돼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이건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는 멀리 하세요, 멀리.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은 딱 한 글자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하고 돈 아니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붙이는 게 뭐다? 가압류. 돈 이외의 사유로 딱지 붙이는 거는 뭐다? 가처분. 그러니까 돈이냐 돈 아니냐 요 차이예요. 자, 그러면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저부터 의의를 보세요. 가압류란 죽었습니다. 금전채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붙이는 게 뭐다? 가압류. 한 장을 넘기겠어요? 그럼 이제 그 박스를 봅니다. 가압류의 대상이거든. 자, 정리합니다. 가압류 대상 OX입니다. 기어. 공유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공부할 때 요리합니다. 합유 지분과 공유 지분을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어야 돼요. 공유 지분이죠. 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는 무슨 등기한다? 이자. 맞죠? 네. 그럼 합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제 손을 보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음 단계가 뭐고? 경매. 경매하면 무슨 권이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정답입니다. 가압류 들어와가 경매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나, 매매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나, 다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그 공유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옆에 니은으로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되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도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입니다. 전세에도 가압류 들어올 수 있고,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면 임차권에도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고려하세요. 근데 밑에 보세요. 합유 지분이죠. 합유 지분은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 밑에 대지권이죠. 제 손을 보세요. 이거는 오늘 배울 겁니다. 절대 어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 말은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토지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토지만 가압류 들어올 수도 뭐다? 없다.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도 뭐다?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내려갑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죽었습니다.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죽었습니다. 부기 등기 되죠.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죽었습니다. 청구 금액 이래 놓죠.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저리 오세요. 가압류는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요거 두 개를 요거를 시험에 낼 때 요거를 가져올 때 1순위는 이랍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이랍니다. 등기 기록에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OX다. X. 요거는 돈이고 이거는 돈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청구 금액을 기재하는 거는 가압류다, 가처분이다? 가압류. 가처분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기재한다, 한다? 안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압류의 지평으로 등기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매매, 점유, 저당권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동그라미 치세요. 채무자가 가압류 등기 외에 처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다? 아니지. 그러니까 가압류 들은 부동산 매매할 수는 뭐다? 있다.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이 키입니다.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말소, 동그라미 칩니다. 촉탁. 의하여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의하여 말소할 수는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그럼 결론은 끝글자가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지문이죠. 제가 이렇게 하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에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게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입니다.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는 촉탁으로 하여야지 신청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가 가압류를 할 때 내가 등기소로 가면 신청이다, 촉탁이다? 신청. 내가 법원으로 가면 뭐다? 신청.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면 뭐다? 촉탁. 그럼 이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신청으로 하는 거다, 촉탁으로 하는 거다? 촉탁.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채권자. 이쪽이 뭐다?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을이, 정답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럼 이 을이 있잖아. 칠판에 봅니다. 등기소로 가면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등기소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 신청. 그럼 을은 법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원으로 가는 게 뭐다? 신청. 그러면 법원에서 이리로 가지.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촉탁. 이해합니까? 네. 그럼 내가 등기소로 가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아요. 네, 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괜찮아요. 보세요. 갑, 을. 여러분, 요 그림을 잠깐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 그림을 잠깐 보면 이거는 수평이다, 수직이다? 수평. 그러면 개인과 뭐다? 개인. 그러면 요래 보면 있잖아요. 개인과 뭐다? 국가. 개인과 이 관공서지. 맞다. 맞아. 그러면 여기에 법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 등기소도 관공서다, 관공사이다? 관공서. 법원도 관공서다, 관공사이다? 관공. 동급이다, 동급 아니다? 동급. 동급에서는, 자, 여기 와보세요. 요래 가는 게 뭐라고 그런다? 신청. 여러분들 신청이라는 말 속에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상하관계.
국가와 개인이. 맞죠? 네. 근데 요거와 요거는 관공서다, 관공사이다. 관공서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자, 시작. 촉탁. 그러면 내가 1위로 가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신청. 그 1위 가는 게 뭐다? 촉탁. 이해했어요? 통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5번하고 7, 다시 합니다. 3번, 5번, 7번만 알면 됩니다. 통과. 자, 그럼 이제 4번의 가처분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처분을 알아야 되는데, 시험은 있잖아요.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5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5번에 보면 갈로 열고 5번 있죠? 네.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것도 딱 두 글자만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에 갑니다. 어휘를 봅시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놓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리라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가처분이거든. 제가 이렇게 하죠. 자, 이 부동산이에요. 자,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래 되어졌어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뭐라고 매매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쪽에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을은 야구방망이 들고 갑의 집에 쳐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거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는 가서 쭉 패야 된다. 안 패야 된다? 패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개인이 해결하면 안 돼. 그거를 국가의 힘을 빌려야 돼. 그 국가에게 맡겨야 돼. 되죠? 그러면 을은 약방망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주거침입죄 성립됩니다. 그럼 을은 화가 엄청 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을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매매 계약서가 있다 없다? 있지.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오거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도 주고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다 이 말.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을이 소송을 걸 때는 뭐도 같이 한다? 가처분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을이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촉탁한다는다 하지. 그럼 이제 이번에 무슨 등기가 됐다? 가처분.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래 합니다. 이 가처분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제 말 들어보세요. 글자하고 뜻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글자하고 뜻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을이 소송을 겁니다. 소송은 1월 1일 날 걸었어. 그런데 판결은 7월 1일 날 확정이 됐다 이 말. 그러면 요 사이에 6개월 기간의 공백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이때 갑하고 을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갑하고 을은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제3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갑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이죠. 그러면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하거든. 갑은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뭐다? 가처분. 됐죠? 그러면 가처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뭐다? 아니,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 이제 여기서 이랍니다. 갑이 병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요 병입니다. 을입니다. 저는 일단 병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그러면 병은 정합니다. 이 부동산을 살려고 왔어요. 살는데 병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니까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게 있더라 이 말. 그럼 요게 있더라는 말은 병은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게 되거든. 그럼 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이 소송에서 지고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하에서 사지. 맞아요? 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살 수 뭐다 있다. 그 한 놈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을의 입장 이래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 해놨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각오하고 들어라, 하지 말고 들어라, 하고. 그럼 이거 하고 들어갔다, 안 하고 들어갔다, 하고. 각오하고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거를 문자로 이야기합니다. 요 등기는 가처분 등기예요. 요 등기 있죠? 이는 가처분 뭐의 등기다? 이후의 등기.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시험은 요 두 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 있잖아요. 소송에서 졌다 이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 소송에서 졌다 이러면은 이것만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 이러면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소유권 이전 해로 오는데 등기는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 있다? 그러면 을은 있잖아요. 보세요. 1회는 못 들어옵니다. 왜? 소유자가 몇 명이다? 2명. 동일 부동산에 소유자가 3번, 4번 나란히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을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4번에서 3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5번에 누구로 넘어가야 된다? 을. 그러면 결론은 이 병의 등기는 누구한테 주고요? 을. 요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을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우리가 가처분은 있잖아요. 법원에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도 촉탁을 해야 돼요. 시작과 끝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에요.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이에요. 신청이 촉탁이면 말소도 뭐다? 촉탁.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해요. 왜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오거든. 그러면 득의소 등기관이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면 소송이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켜줍니다. 그러면 결론은 있잖아요. 요 두 개를 물어요. 시작.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뭐다? 단독 말. 시험은 요거를 물어요. 요거를 통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의의를 가봅시다. 다시 의의를 가봅시다. 의의는 일이 났죠. 가처분은 자 죽었습니다. 금전채권 이외.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389페이지를 가봅시다. 389페이지에 가면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 가처분의 대상인 경우입니다. 1. 권리의 일부죠. 지분에 가처분 들어올 수마다 있다. 그 밑에 봅니다. 가등기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오다 와이다.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우리는 앞 시간에 요거를 배웠거든. 자, 요리 와보세요. 가등기 처분 금지 무슨 더했다? 가처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너무너무 쉬운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요거는 취득입니다. 왜 취득인지를 봅니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변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다? 한다. 그래서 법에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임신과 낙태를 설명했지. 자, 임신은 취득이다, 처분이다? 취득. 낙태는 취득이다, 처분이다? 처분. 임신하는 거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임신하는 거는 자유지. 그 임신하는 걸 못하도록 막을 수는 뭐다? 없다. 낙태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아니. 낙태는 마음대로 할 수 뭐다? 없다. 그 낙태를 금지시킬 수는 뭐다? 있다. 이랍니다. 오케이. 큰 틀을 잡아야 돼요. 법에서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어요.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뭐다? 없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제 손을 잠깐만 한번 봅시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처분이다, 처분 아니다? 처분. 매수인은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취득. 그럼 10살짜리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는 취득이다, 처분이다? 취득. 10살짜리가 집 팔아먹으러 왔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마음대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처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통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처분 들어올 수마다 있어요. 자, 오른쪽에 봅시다.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지. 방 한 칸에 가처분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됐어요. 3번에 합유 지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과. 됐어. 3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시험에 만약에 내는 글자를 조심해서 한번 봅시다.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유의 제기에 따른 가처분은 죽었습니다. 갑국에 행하고 자르세요. 전세권 말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위한 소유의 제기에 따른 가처분은 죽었습니다. 얼구. 여러분들 전세권 말소죠. 전세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어디에 돼 있다? 얼구. 그 다음 밑으로 옵니다. 3번에 조심합니다. 가처분의 비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동그라미 칩니다. 설정 등기. 여러분들 설정 등기 청구권이니까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돼. 등기 안 됐습니다. 소유명의를 가처분한 경우 그 가처분 등기의 등기료도 죽었습니다. 갑구. 칠판을 달아보세요. 자, 요리 잠깐만 해봅시다. 잠깐만 해봅시다. 전세권 무슨 등기다? 말소. 전세권 무슨 등기다? 설정.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세권 말소라는 말은 이미 전세 등기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요거는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이거든. 아직 됐다, 안 됐다? 안 돼. 그러면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보세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는 갑구입니다. 이거는 얼구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전세 계약을. 그러면 전세금이 넘어갔어. 그러면 갑은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전세금만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을이 빨리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을이 해달라고 뭐를 걸었다? 소송.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소송은 1월 2일 날 그런데 판결서는 2월 1일 날 났거든. 그러면 요 사이에 소송을 걸었죠. 요 사이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 그러니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뭐다? 가처분. 그러면 갑구이한다, 을구이한다, 갑구입니다.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니까 표제보다 갑구다, 을구다, 갑구. 그래서 그럼 다시 합니다. 전세권 말소는 이미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말소시켜달라고 소송을 거는 거는 갑구한다, 을구한다, 을구.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 아직 됐다, 안 됐다? 안. 그러니까 전세금만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걸었거든. 맞아요. 네. 그럼 이 사이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고 비행기 타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 그러니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됩니다. 갑구야 한다, 을구야 한다, 갑구. 잘해야 됩니다. 말소와 설정은 개념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됐어요. 통과.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은 죽었습니다. 주등기. 전세권 또는 지상권에 관한 가처분은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그럼 6번으로 갑니다. 가처분의 말소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주등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여러분 그 5번에 보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옵니다. 5번에 1번에 갑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1번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가 시험입니다. 1이랍니다.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말소 촉탁 또 촉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의하여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직접 가처분대의 말소를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할 수는 뭐다? 없다.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신청을 한다. 촉탁을 한다. 촉탁. 그 다음에 이제 니언입니다. 니언 보세요.
민사집행법의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의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처분권이 가처이고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무자라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되죠. 로서 가처분자에게 권리를 동그라미 칩니다. 침해 하는 등기의 말소를 죽었습니다. 뭐다? 단독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25회 때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25회 때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오덱스다? 그러니까 다시, 아니, 제 말 들어서, 이제 왜 자꾸 읽어야 되냐면, 이 말이죠. 제 말 들어서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간의 무슨 말소? 채권 말소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양립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한다는다. 그러니까 전부 말소한다는 말은 오덱스다. X. 아니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말소하지. 침해 안 하면 말소한다는다. 안 하면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가처분 등기를 했거든. 그러면 가처분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판결서 가지고 등기합니다. 그러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오덱스다. 그러니까 제 말은 권리를 침해해야 말소하지. 전부 말소한다는 말은 오덱스다. X. 그러니까 25회 때 가등기도 전부 말소해야 된다. 가처분도 전부. 이게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따로. 그럼 둘 다 맞췄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 같은 문제, 그게 같은 문제. 이 문제 제가 괜찮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많은 등기 침해하니까 말소하지. 침해 안 하면 말소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이제 이해됐어요?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으로 갑니다. 등기간의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만 합시다. 자, 시작.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뭐다? 단독 말소. 이랍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우리가 이번 달에 마지막 시간인데 왜 그래?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다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요리 와보세요. 이거는 있잖아요. 응용이 돼요. 그럼 응용이 될 때, 제 말을 잠깐 들어볼게요. 응용이 될 때, 그럼 이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줄 꺼놓고 해봅시다. 동그라미 이번에, 다음의 경우에는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제 기억으로 갑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2번입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3번이면 디귿입니다. 가처분 등기자에게 대항자 이미 답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그러면 전에 등기는 말소한다는다? 안 하지.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는다? 안 하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와보세요. 기출 문제가 이래 났습니다. 기출 문제가 이래 났어요. 이랍니다. 을의 저당권 이래 났어요. 병의 가처분입니다. 정의 가압류입니다. 시험지에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등기가 이랍니다. 갑의 소유권에 을이 저당권이 들어왔고 병이 가처분이 들어왔고 정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렇게가 갑을병정의 순서대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래 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을의 저당권은 말소할 수 없다. 오더와이다. 가처분은 여기 있지. 요거는 앞에 있지. 전이다, 후다, 저. 그러니까 말소할 수 없다. 오더와이다. 오. 맞지? 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정리합니다. 병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오. 요거 등은 무슨 등기다? 가처분 등기. 맞아요. 네. 그러면 병의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정의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정의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정의 가압류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오. 그러니까 결론은 요게 가처분이죠. 그럼 이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요게 가처분 뭐에 등기? 이후에 등기. 이건 뭐에 등기? 전에 등기. 감 잡았어요. 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죠? 아니, 우리가 가처분 전에 등기는 가처분보다도 순번이 앞서니까 말소할 수 있답다. 없죠. 그러니까 이랍니다. 을에 저당권이 들어왔고, 병에 가처분이 들어왔고, 정에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낸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키로 딱 잡죠. 그럼 요거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그럼 요거는 무슨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되죠. 그럼 요 두 개를 물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가처분 등기니까 무슨 말소? 직권. 요거는 뭐다? 단독. 가처분 이후에 등기니까 무슨 말소? 단독. 그래 묻는 겁니다. 감은 잡았죠? 네. 자, 그다음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이입니다. 기억을 보세요. 지상전세 임차권을 줄 것이요. 설정되기 청구권 보도를 하는 가처분 등기가 마치는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다시 합시다. 두째 줄에 가처분 채권자가 위에다가 을, 가처분 채무자 위에다가 갑, 등기무자를 하여 지상전세 또는 임차권에 설정되는 경우 자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자 죽었습니다.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한칸 밑에 말소를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어로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거기서 첫째 줄에 줄 건 것만 봅시다. 첫째 줄에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전세 임차권. 그러면 셋째 줄에 시작. 지상전세 임차권. 그럼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법 조문을 그렇게 돼 있거든. 아니 너무 쉬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리를 써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정답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전세 계약. 을이 전세금이 넘어갔어.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지. 근데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소송을 걸면서 뭘 한다? 가처분. 그럼 이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처분.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을이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안 변하니까 여전히 소유자 누구다? 갑. 갑은 병한테 전세를 줘버린 거예요. 소송 중에 요게 병한테 무슨 권을 줬다? 전세.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을은 무슨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했다? 전세. 그럼 전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하려고 보니까 요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여기 일에 들어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제 말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전세와 전세는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가처분 이전에 등기다, 이후에 등기다? 이후.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 전세가 이게 2번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3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전세. 이래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전세와 전세는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지어야 돼.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니은으로 갑니다. 저당권을 줄 거 보세요. 설정되기 청구권 모델에는 가처분 맞은 그 가처분과 가처분 채무를 등기하는 저당권의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치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항상 요래 공부를 하세요.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할 수 뭐다? 있지. 자 그럼 이리 와보세요. 요거는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봅시다. 자, 이리 와봅시다.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줍니다. 이 사람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럼 돈이 넘어갔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야 안 걸어요? 걸면서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처분. 됐죠? 이제 지금 뭐가 들어왔다?
가처.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병한테 매매해버린 거라. 병한테 매매해버렸다. 무슨 권이 이전에 들어갔다? 소유권. 병한테 매매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자,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은 저당권 등기해야 된다. 아니다? 해. 그럼 1번에 무슨 권이 들어왔다? 저당권. 그러면 요거는 뭐죠? 시작. 가처분 등기. 시작. 가처분 이후에 등기.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등기했죠? 그 사이에 소유자가 달려졌다, 안 달렸다? 여기서 보호해줘야 될 자는 병이다, 을이다, 소유자가 달라져도 내 저당권 변함이 있다, 없다. 그럼 이 소유권은 말소한다는다, 안 하는 거지. 아니, 소유자가 달라졌지. 맞다. 그럼 내 저당권은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럼 거꾸로 해보면은, 병은 이 저당권 껴안아야 된다, 안 껴안는다? 껴안아야 돼.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정합니다.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내 저당권 변함이 있다, 없다. 그럼 이 소유권 말소한다는다, 안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1페이지로 갑니다. 제일 위에 4번으로 가세요. 가처분 등기, 유예 등기를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을 적었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실효. 가처분의 실효. 요리 와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요게 무슨 등기고? 가처분. 요거 가처분 뭐다? 이효. 이거 나중에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에 의해서 말소한다. 이 가처분에 의한 뭐다? 실효.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두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91페이지로 갑니다.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이거를 배우러 가겠어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좀 쉽니다.